지난 1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것. 지방 분권의 변화가 기대되지만 아쉬운 부분에 따른 지적도 적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자치 전부 개정이 갖는 의미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분석 쌍심지에 전진합니다. 지방자치의 새 역사로 평가받고 있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지난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2년 만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번 개정에 담긴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태입니다. 네,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용복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만 각종 이슈들과 코로나 국면에 밀려 관심은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남다른데요. 특히 이 수도권의 두 축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번 개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듣기 위해서 이렇게 각 지역을 대표하는 두 분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제가 같은 질문을 좀 드리면 그에 대한 양쪽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좀 큰 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로 우리 1991년부터 시행했던 지방자치법 시행한 지가 꼬박 30년 되는 해입니다. 네.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는 30살 청년이 됐는데 여전히 5살 애기 옷을 입고 있다는 데가 이 배경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은 1987년 60항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되고 한동안 노태우 정부가 반대를 했었죠. 그 당시 시작될 때까지 여전히 좀 시기상조라는 비관적인 예측도 많았고요. 또 김대중 총재 단시기에서 91년 처음으로 이제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시행됐는데 지난 30년 동안 정말 큰 변화가 왔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대단한 민주주의의 발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답게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양적 성장을 가져왔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였습니다. 행정이 군림하는 행정에서요, 봉사하는 행정, 감동하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이 지방자치제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네네. 사실 지방자치제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에는 큰 덩치의 중앙정부보다는 이 작은 정부인 지방정부가 훨씬 효율적으로 대처했다는 데 성과가 났고요. 네네. 이제 이러한 지방자치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이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정부 주도로 시작된 것 한 가지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30년 만에 이제 30살 청년에게 제대로 된 옷을 입히기는 했는데 좀 철질한 옷이고 여전히 청년 크기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진 의원께서도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이 뭐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1000만 도시나 아니면은 그 지방의 100만 도시급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요. 모두 다 염원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이 되는 저는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 내비게이션이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만들었던 그 종이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더 편안한 길로, 더 가까운 길로 좀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여 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지도로 목적지를 입력을 하고 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삶은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았나.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감에 의해서 아마 이것도 개정되게 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현실화에 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특히 지방 분권의 기틀을 좀 마련했다. 이런 측면에서 주목을 특히 받고 있는데 이 두 분은 또 이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첫 번째는 헌법에는 국민의 주권이 있듯이 우리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주권을 명시를 한 게 큰 성과입니다. 우리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참여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관할을 해줬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지금은 의회와 집행부라는 대립적 관계, 이론적인 지방자치정부를 만들게 됐는데 기관의 다양성이라 그래서 내각제 같은 의미를 가미해서 지방정부를 형성할 수 있겠던 우리 기관의 다양성도 큰 성과고요. 네네. 또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께 널리 잘 알려진 것처럼 제2국무회의와처럼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위원회를 명시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자치 입법권을 보장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에서 만든 우리 자치 입법을 공무원들이 만든 행정입법으로 또 이중 침해하는 금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의 위상을 강화한 것도 하나는 의미가 있고요. 끝으로 우리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을 한 것도 저는 큰 내용이고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금 뭐 의견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냥 대다수겠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방자치는 어느 도시의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누구나 전부 개정안을 원했던 그런 염원 사항이기 때문에요. 32년 만에 개정으로 이제까지 후퇴됐던 지방자치 제도의 큰 틀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것도 정말 고무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그러나 세부적인 측면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조직 편성권이 없는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 같은 부분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의원 정수의 절반에 그치는 정책 전문 인력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좀 아쉬움을 갖고 있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제도에 대한 조항이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정말 반쪽 개혁인 지방자치가 아닌가 생각해서 좀 아쉬운 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지방 분권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내용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을 좀 보면요. 주민 참여 확대, 또 그리고 지방의회의 독립과 책임 강화 이렇게 요약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 확대 분야를 보면요. 여기서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지방의회 구성 방식이나 형태를 이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권익 침해 구제 수단이었던 주민감사 청구 제도도 좀 개선이 됐습니다. 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기존의 19세에서 18세로 네. 이렇게 낮춰졌고요. 이런 주민들의 참여 권한이 좀 커지면 주민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실까요?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단체 자치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자치로 전환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될 텐데요. 가장 첫 번째가 새롭게 들어온 건 우리 주민 발안제라고 그래갖고 우리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라는 지방 정부의 우리 규칙과 법을 만듭니다. 네. 그 조례에 제정하거나 개정한 걸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걸 주민 발안제라고 그러는데 이번 지방자치법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법원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우리 별도의 법을 만드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하고 할 계획이고 네. 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감사 청구 권한이 번방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세에서 18세로 이루어졌고요. 감사 청구 권한도 대폭 낮았습니다. 우리 시도의 경우에는 500명인데 그게 300명으로 줄어들었고요. 네. 우리 기초 시군구에서는 역시 300명이었는데 그게 1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정책을 결정을 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의 잘잘못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그걸 보장을 해놨다는 게 바로 이게 주민 자치제의 이제 첫 출발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 당초 시민단체나 또 학계에서 요구하던 방안보다는 좀 후퇴했다 이런 지적도 적지가 않거든요. 어떤가요? 네.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뿌리의 근간인 주민자치회가 조항에서 삭제된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죠. 경기도에서도 2014년도부터 31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올해 들어서는 26개 시군에서 확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이것이 제대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보완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 입장에서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제도를 얼마나 더 실효성 있게 활용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그것이 제도가 잘 실행되도록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방의회의 독립과 책임 강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또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 등이 신설이 됐죠. 네. 또 특히 이 시도의회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 인력들이 의원 정수 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지방의회 현장에서 관련 개정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좀 하시는지 좀 반응들을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네, 인사권 독립이나 자치입법권 강화의 제도에는 지방의회에서 그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제가 전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쉬운 점은 의원 정수에 대한 정책 지원 인력에 대한 가부족, 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역의회의 의원이나 기초의회 의원들이 하는 역할은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이른 다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준비하고 또 조사도 좀 현장에 좀 나가서 의정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또 지역 민원도 직접 찾아가면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이른 다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가 정책 인력을 도입한 것이 좀 너무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 정수의 2분의 1. 그러면 좀 지역적 특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지역 특성에 많이 좀, 경기도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네. 같은 경우는 농촌, 또 산촌, 어촌까지 다 네. 있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역적 특성과 그리고 의원들 간의 또 성향이 다른데 만약에 김정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정책 인력 한 명을 두고 활용을 한다면 아마 그 정책 인력, 그 전문 인력은 아마 가부화가 걸려서
실효성이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될까 그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수의 절반이라고 하신 거 보면 두 분이서 그 의원 인력, 저기 정책 전문 인력을 예. 한 명을 한 활용하는 명하고 거죠. 일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정당이 정당이 다를 달라. 수도 있고 네네네. 또 성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당이라도 네네. 그럴 때의 정책 전문 인력이 어떻게 일을 해나갈지 굉장히 가부가 걸릴 것이다.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평가를 하다 보면 이것은 지방의회 기초의회 역시 아직 멀었구나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염려가 됩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런 점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우리 의장께서 정확히 기절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민들은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로 구별을 못합니다. 그냥 다 지방의회죠. 네네. 근데 중앙정부와 국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심의를 보면서 정말 우리 서울시의회나 전국 우리 광역의회에서는 인사권 독립은 당초 정부와는 광역의회만 포함이 돼 있었을 걸 저희들이 이건 기초의회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네. 다행히 그 요구를 받아준 거는 우리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우리 지방의회의 전문성화에서는 매우 잘된 일인데 정책 지원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국의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829명 정도 됩니다. 네. 여기는 정말 한 명당 한 명의 정책 지원 전문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더욱이 금방 우리 진 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정순의 2분의 1이고요. 그것도 바로 1년 후에는 4분의 1 먼저 시행을 하고 또 4분의 1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광주시의회, 충남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 지원 전문 입법 지원관이라는 이름하에 시간 선택제 우리 보조 인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이른바 정순의 2분의 1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4분의 1을 새로 채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2분의 1 있는 우리 이 지원관들을 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는 당분간은 저희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저희는 거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정순의 확대가 되기 전까지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관련 인력들이 참 많을 텐데 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이 될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실제로 좀 시행이 되는 거는 내년부터입니다. 이 올해 안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또 미흡하거나 아쉬운 건 또 보완해 가면서 이 지방분권을 대비해서 점검할 과제들 이것까지 또 챙겨야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될지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2018년 제6차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 전부 개정은 1월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해 1년 뒤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조례나 규칙의 개정 및 폐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참여 연령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선출 방식이나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를 주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 군, 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 신설도 할 수 있는데요. 책임 또한 강화하여 시, 군, 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과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지방의회 운영 자율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도 지방의회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반면 주민자치회의 삭제나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2인의 1명으로 규정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며 지방자치법이 올바르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논의와 보완 마련이 과제로 남은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아쉬운 면을 좀 짚어봤는데요. 지방분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이제는 어떤 점들을 더 다듬고 보완해야 할지, 또 점검한 과제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좀 언급된 내용들 중에서도 일단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게 재정분권이었습니다. 1단계 재정분권은 지난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로 만들어지는 우리 지방소비세를 4%를 제가 지방에서 이양받았고요. 지금 2단계 재정분권을 급속히 국회에서 빨리 추진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네. 이게 아울러 우리 중앙기관, 국가 사무로 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제2차 지방 일괄 이양법도 다시 한번 좀 추진을 해야 될 과제가 올해 지금 국회에 던져져 있습니다. 네. 뿐만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자치법에 제외됐던 우리 자치조직권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상황에 맞게끔 우리 공무원 조직을 편제를 해야 되는데 네. 공무원 조직 역시 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일일이 다 허가를 받고 인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서울시와 경기도의 우리 부단체장을 기존의 3명에서 2명을 더 늘리는 법안이 있었는데 그 조항도 이번에 지금 삭제된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네. 그 외에 또 짚어보실 사항이 있다면요? 네, 앞서도 말했듯이 지방의회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 지원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또 인력 확충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의회에다 인사권을 부여하는 부분, 그리고 지방의원의 의정비 자율성. 굉장히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죠. 그러나 요새는 좀 젊은 의원들이 많이 의회에 진입을 해서 가정과 그리고 일을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의정비를 좀 자율성 있게 지역의 좀 재정 상태에 맞게끔 이것도 편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이 시행령을 만들 때 거기서는 세부적으로 좀 내용이 들어갈 텐데요. 이것이 지방자치법이 왜 개정이 됐는지 그 취지에 살려서 시행령이 좀 잘 담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핵심적으로 뭐 인사권 그리고 재정 이게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이렇게 권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학계에서 꼽은 이 지방분권 시대 지방의회의 과제들을 좀 보면요. 신뢰 회복, 투명성, 청렴도 강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오랜 시간 이렇게 지방자치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신임을 좀 얻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가면서 지방의회의 투명성은 계속 확보돼 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네. 그래서 투명성 강화 문제는 지방의회의 재정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지방의회에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쓰고 있는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의회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방의원들의 겸직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의원들이 윤리 강화에도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지방자치 환경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더 세심하게 공개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신뢰 강화는 우리가 투명성에서 시작된다는 그 집념은 아직까지 변치 않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려고 829명의 강력 의원들은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몇 번 언급이 됐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 주민자치회 그렇습니다. 근거 조항이 삭제됐다 이 점인데요. 이게 뭐 직접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고 보완을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실은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강조했던 거는
점차적으로 우리 지방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참여 민주주의가 고양되어 있었단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참여 민주주의는 구호만 되지 않고 훈련된 그리고 교육받은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데 그 시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민자치회였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왔고 아예 우리 시민들 교육 내용에 우리 자치분권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주민자치회는 법적 규정이 안 됐지만 우리 서울시 조례 또는 각 지방의 조례로서 계속 우리 주민자치회 지원을 해 나갈 거고요. 주민자치회가 또 확장되도록 변함없는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개정을 좀 계기로 해서 이 지방분권이 좀 제대로 되려면 이 각 지방의회죠. 서울시 의회 또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우리 32년 만에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됐습니다만 후속 조치가 법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등 각종 내용들이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 규칙은 또 국회도 아닌 우리 행정안전부라는 공무원 조직이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속 조치 추진에 있어서 저희들은 우리 지방의회, 우리 지역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정책 준비를 이미 다 마쳐 놓았습니다. 예.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우리 주민들이 믿고 삶을 우리 지방정부에 맡길 수 있게끔 최소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덧붙여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의장 직속으로 지방분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강역의회 17개 시도에 829분의 똑같은 염원을 담아서 지방자치분권이 진정으로 실현되는 그날까지 한번 같이 17개 강역의회에서 같이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의회끼리도 좀 지역을 넘어서 같이 소통을 하시면 더 효율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긴 시간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이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동시에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방분권을 향한 길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1년. 올바른 지방분권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슈 분석 쌍신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